수영에서 이렇게 다자구도가 형성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전봉민 시당위원장 겸 국회의원, 전 유재중 의원, 국민의힘 편 그죠 최고위원이 장해찬 최고위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중에서도 저희 수영이 보수가 제일 강세인 지역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나 내리꽂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한 거고요. 주민들에게 심판받을 겁니다. 그만큼 부산 시민이나 수영 구민이 만만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산 시민은 이런 오만이, 저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번에 그쪽에서는 공약 준비 따로 안 해도 되겠다. 4년 전 공약을 그대로 쓰면 되겠다. 왜냐면 하나도 지켜진 게 없기 때문에.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생TV 부산 바꿔야 바뀐다 김대규입니다. 자, 이제 80일 남았습니다. 야, 80일. 자, 후보님 이제 뭐 실감이 나십니까? 어떠십니까? 사람들 만나면 이제 걱정도 하고 조언도 해주시고 하니까 아, 이제 왔구나. 요번에 절박한 마음에서 좀 간절하게 또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 공부도 하고 부산시 공부도 하고.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으세요. 약간 돌을 닦으시는 분 같아가지고 약간 흡수하는 게 보통 이게 듣는 척 하잖아요. 아, 그럼요, 좋네요. 하지만 실제로 또 이게 받지 않은 분들 많거든. 근데 하나하나를 제가 그때도 왜 지역민들하고 이야기 나누실 때 꼼꼼히 적는 걸 적고 나서 대부분 많이 흘리시는데 안 흘리시더라고. 일일이 하나 체크해봐라 하시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죠? 아니, 이번 선거의 목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표님도 그렇지만 죽음의 문턱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속에서 제 목표가 이제 달라진 거죠. 당선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돼보자. 당선 안 돼도 된다고요? 당선 안 돼도 된다고요? 당선보다도 앞에서 안 되는 거라. 바로 옆 선거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수영구가. 제가 진짜 깜짝 놀라고 있는데 국민의힘 편 그죠 최고위원이 장해찬 최고위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원래 나오기로 했던 주진우 전 검사라고 할게요. 용산의 법률기소관이 해운대 갑으로 옮기면서 자기들끼리 자리 이동을 한 거죠. 수영구가 아주 오랫동안 국민의힘 보수가 집권해왔던 지역입니다. 저희 수영뿐만이 아니라 동부산 쪽은 아주 보수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죠. 중에서도 저희 수영이 보수가 제일 강세인 지역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과 주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나 내리꽂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한 거고요. 주민들에게 심판받을 겁니다. 수영에서 이렇게 다자구도가 형성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전봉민 시당위원장 겸 국회의원, 전 유재중 의원, 유재중 의원님도 움직임 있어요? 아주 그냥 있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자, 거기는 경산룰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무소속이라도 무조건 나갈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 최고와 이준석 전 대표와는 아주 악연이고 앙숙이고 지금도 최고의 앙숙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서로 간에 어떤 또 나이대도 비슷하기도 한데 색깔은 틀린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론에 따르면 다른 데보다 수영의 최고의 어떤 경쟁자를 공천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대요. 이때 다자 구도의 형성이 된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그만큼 부산 시민이나 수영 구민이 만만한 거야.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우면서 이긴다. 아주 무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옆에 지역구에서 보실 때는 그건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부산이 전체 전 지역구가 18개 지역구가 다 본전으로 접어들었다는 상징적인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말하는 관점이 어떻든 간에 우리들 관점에서 보면 수영이든 해운대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안 된다는 것보다는 이거 어떤 형태의 변수들도 계속 앞으로 생기겠구나. 수영 또한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이다 하는 생각을 일단, 왜냐면 저쪽에서는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자기 목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지자들 직접 수영구에서 만나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든 국민의힘 지지자든 동일하게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찍어줘야지. 저는 그분이 국민의힘 지지자라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그 인물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강윤경이 열심히 하길 바라면
국민의힘의 후보도 더 열심히 하길 바라야죠. 그러지 않고 무작정 국민의힘을 찍는 순간 부산 수영구 부산은 영원히 노인과 바다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민의 혁신위에서 제일 원했던 게 용산맨들하고 그리고 이제 다선 의원들이 험지로 나오든지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남쪽 나라의 잘 핵심으로 일일이 다 꽂히는지 심지어는 저는 해운대 갑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진우 전 검사랑 박성훈 전 차관이죠. 두 명이 어떻게 보면 용산의 핵심이었잖아요. 묘하게 지금 수사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버린 건데 그 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수영이든 그 해운대든 되게 보는 관점이 상당히 시민을 그냥 되게 우습게 한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런 생각들은 좀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이제 역설이 성립되는 거죠. 그런 생각은 전통적인 이제 국민의힘 생각들이거든요. 요번에 뭐 2030 엑스포의 실질적인 기대는 양껏 해놨고 예산은 그렇게 쓰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내용이 무능력함이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 실망감이 똑같은 형태로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산 시민은 이런 오만이 그렇죠. 저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제가 그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 나갔죠. 4년 동안에 이제 지금 현 국회의원들의 공약 사항을 체크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수영의 전봉민 의원과 해운대 을의 김미애 의원은 우리 다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그쪽에서는 공약 준비 따로 안 해도 되겠다. 4년 전 공약을 그대로 쓰면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도 지켜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나가면서 상당히 진짜 이 정도였나? 그러면서 이 지역민들이 상당히 변하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에서 강윤경이 좋은 공약을 가지고 준비한 후보라면 선택받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특히나 저 해운대 의원 김미애 의원의 그 공약 부분 저번 방송 나오고 아주 그게 반응이 상당히 크던데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던데 우리 이 센텀을 완성하겠다. 하겠다라고 이는 결정적인 단어를 써버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대로인데요. 공사는 옮기지도 않고 계속 연기를 피우고 있고 실질 보상은 진행되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은 방기를 하면서 또 다른 내용들은 야구 홍순 청장님 계실 때 예산 또 같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만덕에서 센텀까지 그 예산도 제가 그 국회의원 할 때 그 시작을 했던데 대신도 이야기하셨죠. 대신도죠. 그 예산도 합치가지고 자기가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일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주객이 전도되는 자기 약속한 것에 대해서 못하면은 못한 것에 대한 솔직한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왜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흑수저 출신의 성공한 흑수저 여공 출신의 이제 변호사 시험을 쳐서 그게 저번 우리 선거의 그렇죠. 핵심이었잖아요. 이번에 공약 이행률을 보면서 자기만 성공했나? 나머지는 다 실패로 가는 게 이제 자기가 말한 흑수저냐. 그것 때문에도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능력을 보여줘야지. 수저는 처음 나올 때 한 번. 그런 그게 말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아니, 두 번은 안 된다. 아니, 두 번은 안 된다. 그때 우리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해운대 을은 흑수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흑수저 논리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안타깝죠. 흑수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슬픔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안타까움과 눈물과 비애, 가난 이걸 자기 몸속에 이어가지고 자기가 성공했을 때 자기 성공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깔아주는 건데 그분의 삶이 4년 동안 행동들이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걸 가장 대표적인 것이 22년 후쿠시마 오염 국회에서 이렇게 결의안을 낼 때는 47명 중에 자기 이렇게 반대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말을 해요. 우리 해운대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대한민국 어민들의 마음속에 대못을 받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흑수저든 자기 발행 거에 대한 국민의 대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흑수저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게 공약도 사실 4년 전 공약 그대로 쓰면 되고요. 두 분 다 그치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언론 플레이도 똑같아요. 4년 전에 나왔던 수적 코스프레를 그대로 기사도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보도자료도 4년 전 걸 똑같이 쓰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그러면 뭐 남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두 분이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부터 그래서 성을 짓겠다는데 무슨 성입니까? 저희가 이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수영 성지입니다. 좌수영 성지. 해군 수뇌부가 있었던 데죠. 좌수영 성지인데 그 성지가 지금 팔도 시장과 조금 발전이 덜 된 망미 이동, 수영동 망미 이동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그 지역은 문화재 지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재개발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봐야 되죠. 심지어 자기 건물을 올리는 것도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도 시장과
그 주변에 있는 더딘 발전을 겪고 있는 우리 망미 이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수영성 자체를 복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관광과 휴양과 쇼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센터가 연결된 지구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윤 대통령은 모든 걸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30년 이상만 되면 무조건 재개발을 시켜준다. 이게 그러면 부익부 분익빈이 더 일어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부산만 봐도 해운대 일부 지역에 장산 일대에 그냥 30년 넘은 신도시 일대에만 사실은 거기 외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 이게 분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괜히 그냥 희망 공만 시키는 경우고 이게 그렇게 되어버리면 뭐가 되냐면은 망미동이나 이쪽은 사실은 큰 재개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밀락동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만약에 업자라도 사실 거기를 재개발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 좋은 지역에 가서 거기를 아예 다 풀렸으니까 거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못 사는 쪽은 계속 못 살게 되고 잘 사는 쪽은 허물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재개발을 하려면 새로 분양이 된 분양가, 기타 토지대 이런 비율을 계산했을 때 솔직하게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재개발은 장사가 돼야지 되거든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이라는 되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뛰어들 게 아니라 모 후보는 뭐 재개발 공약을 많이 거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착각하시는 게 삼행피치도 개별 분담금이 높아서 지금 그러니까요. 정체돼 있습니다. 진짜 부산은 1도 모르시 수영구를 1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재개발을 다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허황된 정책이지 재개발을 수영성 복원은 절대 가능한 정책입니다.